거기 묘가 하상종이라는 분의 묘가 있는데 예. 거기는 그 묘를 그 돌아가신 그 자리에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어쨌든 이 인근의 희생지가 요 밑에겠구나, 요 인근이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랍니다. 나한테 와서 경찰관이 지금 근무한 예. 지금도 한 살아 있거든요. 예, 예. 여기서 사람 예. 죽이고 올라왔다 이카더라고요. 그래서 예. 딱 그 묘이기보다 이 골짝 전체가 예. 희생지라고 보면 되고요. 예. 이 길은 예. 그 당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풍 장소도 되고 또 야외 학습 장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한 달 만에 피난민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학교 뭐 책걸상 다 부자가 밥 다 해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소연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노상인이 야외에 와서 그늘도 좋고 또 잔디파트니까 그래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내가 저 살래 학살지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정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학살지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지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먼데, 그렇지. 그 다음에 동네를 벗어나서 좀 어색한데, 그렇지. 도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가 자주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동네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지서에서 그렇게 많이 안 멀고, 좀 어색한데, 어디냐? 여기가 산에 내 아닙니까? 동창천. 그런데 여기 원부들로, 원부 반동들로 가는 큰 수로가 이리 나와 있었습니다. 큰 수로가. 뭐, 우리 어릴 때 컸지만 지금 보면 적을지도 모르죠. 큰 수로가 나와 있었는데, 그 수로와 도로 사이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나무가.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신고한 그 친구 있죠? 그 고모의 아들과 딸 여기서 학살되었답니다. 여기서. 그 둘은 살아있어요. 두 사람은 아들, 딸 둘은 살아있고 아들, 딸 둘이. 근데 아까 이제 그게 죽게 된 또 계기가 있더라고요. 누가 말을 잘못 전달해가지고 오해가 돼가 그래 됐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요게 근처라는 걸 알지만은 정확한 위치는 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요 근처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뭐 처음 만난 애가 살았으니까 여기서 또 뭐 우연히 한번 본 것도 아니고 또 창고 앞에서 또 영화를 많이 상영했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는 무성영화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앞에서 뭐 전쟁 때는 뭐 스크립 수업하고 다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지금은 땅을 넓혔잖아요. 지금은 원래는 요 산 한 30m 정도가 땅이고 그 다음은 전부 논이었어요. 그러니까 논 끝에가 이제 창고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땅을 몇 개 가지고 굉장히 넓게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지금보다 요서 한 4, 50m 정도가 땅이고 그 다음은 논이고 그거 이제 끝에 맞춰서 창고 벽이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냐 저기냐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 근처는 100% 마신다. 제가 천남은 내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초대는 그 조국에 가면 살레선당 아십니까? 그죠? 조국에 가면 살레선당 있거든요. 예. 살레선당 남쪽에서 한 3, 40m 지점에 망초대 돌과 나무로 지은 2층되는 경비초소입니다. 거기서 밤 되면 막 총 쏘고 생 난리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우리 누나가 목격담을 한 거예요. 요 창고에서 보초를 쓴 사람은 우리 친산초입니다.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우리 삼촌 돌아가시기 전에 장거리 전화로 그때 정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버렸어요. 그 삼촌 대신 제가 과거사위원회에 다 정언을 해서 녹화해가 다 떠가십니다. 하는 얘기도 그 녹취의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17살 때에 고등국민학교 다닐 때 고등국민학교 여기 있었거든요. 고등국민학교 다닐 때에 대한청년단에 강의 편입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 주로 경찰이죠. 경찰들
공문지 따라다니면서 망태기 메고 다니고 심부름하고 총도 메고 다녔어요. 뭐 실제로 그 싸움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자기 앞에 있는 돼지가 총에 맞아 죽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돼지 덕택에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에 제가 91년도인가 그때 이제 삼촌이 그 대한청년단에 다니는 걸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전화마다 주말 되면 총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 좀 정언해라 이러니까 그거 하면 다 죽는다. 다 죽었는데 뭐 한다. 그래서 2년 동안 졸라서 제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 창고에 보도연맹을 가둬놓고 자기가 보초를 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죽였나? 그러니까 하루에 한 철억씩 일주일 내지 한 열흘쯤 싣고 가서 감산 쪽으로 가서 죽였다. 그래 어떻게 죽였나? 그러니까 가거라 켜놓고는 뒤에서 총을 쏴가 죽였다. 그래 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남이하고 감산 그 원골에 가보니까 그거는 사람을 죽일 만한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동네하고 너무 가까워. 동네하고. 그래서 내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지난 2월 달에 누나한테 다시 묻었어요. 누나는 그때 반납하니까 아까 뭐 망초대 거기서 보면 지금 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이 없었거든요. 요 많이 보이는 거요. 길하고 전부 다. 그때 이제 내려다 보니까 한 주럭씩 싣고 가는 걸 봤다. 근처 방향으로 봤다. 그 어디가 죽였나 그러니까 땅국에. 어떻게? 지가 땅 팔아 켜놓고 지 집을 여놓고 그래서 쏴주겠다. 그런 정언을 지난 2월에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릴 때 사실은 살례는 밤낮이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낮에는 경찰, 밤에는 법의사 이런 게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되고 우리는 그 첫날 밤에 총 쏘는 걸 보고 살았습니다. 이 총알이 나갈 적에 공기에 마찰이 되면 불이 나잖아요. 빨간 게 주로 이제 저쪽을 날아가요. 왜? 저쪽이 말하자면 아까 말한 우문산 그쪽이 방향이거든요. 근데 저쪽이 뭐냐면 저 산 너머가 뭐냐 하면은 일부라고 아주 비옥한 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보급 투쟁하는 건 희한한 거예요. 일부는 아주 특별한 동네입니다. 요 산으로 다 같이 가지고 아주 뭐 보호도 잘 되고 땅이 굉장히 넓고 비옥합니다. 그러니까 뭐 희한하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밤에 이제 오면은 여기서 막 위협 사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당시 1288년 제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이 공연을 방학 때마다 오르락 내리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특히 제가 제 동창도 여러 다녔는데 부모님 여러 다녔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내 동창생이 있습니다. 그 분의 고모가 끌려가는 것을 고모가 내가 당신 일하러 가거라 내가 대신 가겠다. 그래서 고모가 당하고 그 아들 딸도 당했네. 그 고모는 이 근처에서 당하고 그 아들 딸들은 저 원두숲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미군이 부산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들은 폭격을 피해서 옛날에 살던 진목정 참나무지로 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6년씨를 지나고 이 6.25 전쟁의 비극을 목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6.25 한복판에 살았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본 것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도연맹 희생 관련자와 단성삭 전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6년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일어나고 그 일부 세력들이 소위 영남 알프스 지역에 왔습니다. 가지산, 우문산 일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나무지에 어릴 때 그때부터 이 지역은 말하자면 좌우 대립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보도연맹 1949년 11월 1일 경북도연맹이 결성되고 1950년 2월 8일 경주권연맹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부에 적극 협조하면서
공종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독재와 그의 열당들은 혹시 전쟁에 뭐 해라도 끼칠까 싶어서 이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을 학살했다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정부의 폭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이 경상북도가 이런 대립 상황이 가장 심했다 그런 얘기를 여러 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름대로 이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동쪽의 단성산과 서쪽의 부산, 이 능선이 삼국시대부터 하나 대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지도를 딱 그려놓고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쪽에 옛날에 백제시대에 살았던지요. 저쪽 지역 사람들이 이 산내 지역을 뺏기면은 저쪽이 위협받고, 이 근천 경유 지역 세력이 이 산내를 빼앗기면은 복창제대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내가 이런 대립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런 것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조선 말기 소위 천주교 서학쟁이들이 이 지역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6.25 전후에 말하자면 사회주의 동조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묵고 살았습니다. 그 단서골에도 벙굴이 있고 참나무지도 벙굴이 있는데 제 가족들의 정화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밥에 먹었던 그 천장에 얼음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흙이라 가지고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서 천주학자들이 숨어 살았고 또 사회주의 동조자들이 숨어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등을 추구했습니다. 즉 천주교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사회주의 신봉자들은 노동자들이 중심되는 평등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달랐습니다. 천주교는 신을 믿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신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평등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연맹관계,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거나 본 것만 얘기합니다. 멀리 들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 제 친삼촌입니다. 6.25 전부터 대한청년단 잘 아시죠? 이범석의 민족청년단, 또 지청천은 그건 무슨 청년단입니까? 또 북쪽에서 내려온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 진천천의 대동청년단, 이 세 개 단체가 주동이 되어서 결성한 단체인데 이승만 독재의 앞잡이였지요. 이 청년단에 제 삼촌이 17살 때 끌려갔습니다. 그래 주말마다 하모 오모 구구식 총을 방에 기대해 놓고 한 걸 내가 지금도 선선합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제 삼촌이 그러한 활동을 한 걸 알고 물어봤습니다. 보도연맹 사건 알지?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다 죽는다, 안 된다. 제가 2년을 졸라서 받아냈습니다. 지금 산내면사무소 서쪽 한 100m, 150m 지점에 길가에 그 외정시대에 쌀을 공출해가던 공출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해방 후에는 그 마당에서 무성 영화를 많이 상영했습니다. 그 창고에 고대 연맹원들을 가두어 두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한 추려씩 갖다 주고 있다.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죽였는데? 그러니까 감산 원골, 원골은 큰 골, 감산 큰 골에 하루에 한 초로씩 가져다 놓고 집에 가거라 켜놓고는 뒤에서 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대표와 제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동네가 너무 가까워요. 동네가 너무 가까우니까 살려면에 학살지 지도를 제가 그려봤거든요. 학살지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보통 지서에서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에 좀 어색한데 여기가 학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가까이는 절대로 사람을 안 죽여요. 좀 어색한데 그런데 차가 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당시는 도로가 시동쳤기 때문에 이 차로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도 차가 갈 수 있는 지점에 좀 동네에 좀 떨어져서 어색한데 이런 데가 학살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그 당시에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제보다 7살 많은 큰 누나한테 물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누나 옛날 얘기 많이 알잖아. 그 당시 얘기 한번 해봐라. 하니까 지금 산례 성당 남쪽에 한 32m 지점에 망초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많이 놀러 갔거든요. 돌과 나무로 지은 일종의 경비초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누나 그때 17살, 18살이니까 그때 친구들과 거기서 놀다가 아까 창고에서 한 추로씩 실어가지고 근천적으로 싣고 가는 걸 봤다. 물론 한두 번 거지 다 본 건 아니죠. 우연히 봤겠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가 죽었는데 하니까 우중굴 땅콩에 그럼 어떻게 죽였는데 그래 물어보니까 각자 자기 죽을 무덤을 파고 한 허리쯤벽에 깊이 파고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총을 쏴 죽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삼촌의 정언은 진리는 좀 안 맞는데 죽인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와 같더라고요. 집에 가거라 해놓고는 뒤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이광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정언을 들어보니까 유해를 발굴해보면은 총알이 전부 뒤쪽에서 맞아서 앞쪽으로 간 게 유해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죽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촌의 정언이나 또 동네 사람 정언 죽어도 수백 명, 200~300명은 적어도 죽었는데 지금 기록상에는 대현동 2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현이 2사람. 그런데 오늘 이런 행사에 처음 나온 제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했습니다. 친구하고 진실을 밝히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분의 고모부가 그 모임에 연락이 오니까 나가는 거를 고모가 당신 일하고 하거라. 내가 대신 갈게. 그래가지고 고모가 다 하고 그 아들과 땅은 원두숲에서 당했답니다. 자, 혹시 같이 오늘 원두숲에 갈 예정입니다. 그 학살지가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학살지 지도를 다 그려놨습니다. 예, 꼭 원두숲에서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영천지역 피해학살자 조사 한 분이 계십니다. 김상숙 씨라고요. 그분한테 내가 전화를 그냥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영천지역에 조사관으로 일을 해보니까 명단을 한 2~3명 들고 동네에 들어가보면은 실제로는 그 10배, 20배 나옵니다. 다시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자기는 영천밖에 해가 모르는데 전국적으로 다 조사하면은 아마 엄청난 숫자일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석산 전투 얘기하겠습니다. 이 단석산 전투는 그 어느 기록도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 역사에. 단석산 전투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가을이나 5학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 가을이나 전쟁이 끝나던 그해 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놀고 있는데 군인이 왔어요.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부상자가 나오는데 들것이 부족하다. 학교 들것을 좀 두고, 그때는 나무로 지프로 만든 들것이 학교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야 제가 친구들하고 그 들것을 들고 소태골까지 따라갔습니다. 한 어린이집 학교에서 소태골까지 그 들것을 가지고 거기 가서 군인들한테 인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섭산 전투는 내가 소태골 내 건너 도로까지 들것을 갖다 주었으니까 실제 전투는 여기에서 남쪽으로 쭉 단섭산의 남쪽 뻗은 줄기가 있어요. 그 소태골 동남쪽 그 아래입니다. 위치가 우리가 그 들것을 들고 가고 부상자 나오는 걸 생각해서 그곳은 국군들의 죽음은 다 그거겠죠. 그런데 그 상대방들의 죽음은 아무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나 정언에 의하면은 10수년 동안 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검단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 말에 의하면은 그 검단의 땅이 되기 전에 뭣도 모르고 그 나물도도로 갔다가 바위 밑에서 어른 시신과 아이 시신을 그 뼈지요. 어른 뼈와 아이 뼈를 동시에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단섭산 전투 규모를 알기 위해서 대학 도서관에서 많이 뒤져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지어 빨치산 토벌대장 백선엽의 일기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그 일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있기 전에 국군, 경찰이 아닙니다. 국군 중대 규모의 병력이 우리 동네를 지나서 그쪽으로 간 거를 우리 가족도 다 보고 동네 사람도 다 봤습니다. 아니 전투가 분명히 있었고 내가 들것까지 갖다 줬고 또 동네 사람들이 일개 중대 규모의 군인이 행진해 가는 걸 다 보았는데 도대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느 부대야 참석했노? 와 이래 기록이 없노? 이래 물으니까 자기는 국군 부대는 잘 모르겠고 상대방 부대는 남도부 부대나 아니면은 인민군 잔류병 연합부대일 것이다. 제가 병원까지 찾아가서 들은 증언입니다. 저는 그 소태골 앞을 학교 다니면서 소매기로 꼴배로 수없이 다녔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6.25 피학살자 문제 또 이 6.25 전쟁은 강대국들의 말하자면 횡포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된 것은 제가 정교조 교육운동에 참여하면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북이 화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전부터 한번 혼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이 늦어져서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연로하신데도 우선 김하종 선생님 그리고 경주평화연대 그리고 그동안 실무적으로 많이 해서 우리 내 제자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이름 뭐고? 이남이요. 이남이 대표 감사합니다.